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을 지시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 지시와 함께 주무부처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5년간 유리지가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기업 세금 증가율의 14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필요하지만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흔히 유리지갑으로 대학 신입생들은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을 내는데요. 많게는 100만 원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립대 측과 단계적 폐지를 논의한 교육부는 협의가 결렬됐지만 입학금 폐지가 국정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도입 뒤 고급 음식점은 충격에서 상당히 벗어났지만 화훼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건의료 국가 자격시험 기출문제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개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433만 건, 금액으로는 5,263억 원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못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채무를 재조정해주거나 채권을 없애는 등 상황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1,400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당장 큰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란 국제통화기금 IMF 고위 관계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더 증가하는 건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승우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당정은 가계부채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어제 은퇴 연령에 대한 방송을 한 뒤에 은퇴와 관련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현재 은퇴 연령기인 5, 60년대생의 문의가 참 많았거든요. 네, 저도 시청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된 연령을 보면 50에서 60대가 대다수인데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1955년생부터 산하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1963년생까지 출생한 세대잖아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매 순간순간이 경쟁이었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인생을 보낸 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인구 비율이 급성장했을 때 태어난 세대이기도 한데요. 과거엔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생존 경쟁도 끊이지 않았던 세대죠. 그런데 이제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정년기가 되면서 이제는 은퇴 이후의 생존 경쟁에 다 함께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이 세대의 인구수는 820여만 명 중 730만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인구의 14%라고 하니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KB금융연구소는 베이비붐 세대 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55세 이후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아직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24.4%나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베이비부머 가구의 은퇴 후 자산 여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 은퇴 후에 최소 생활비를 100% 이상 충당할 수 있는 가구는 24.3%였고요. 적정 생활비를 100% 이상 충당할 수 있는 가구 역시 12.7%에 불과했을 정도입니다. 네, 결국 베이비 부머 세대 중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이네요. 그래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1세대인데 노후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특정한 원인이라도 있을까요? 네, 베이비 부머의 경우 급속적인 경제 성장 이후 찾아온 금융 위기로 인해 부모와 자식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이기도 하죠. 부모와 자식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처지를 돌볼 여력은 없었던 건데요. 실제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중소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가 베이비부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가장 큰 고민은 여전히 생계비와 자녀 교육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려 64.3%가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뒤를 이은 것이 13.9%를 차지한 본인의 건강이었고 10%가 정신적 스트레스, 7.4%가 은퇴 후 갑작스럽게 생긴 공백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네, 50년 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본인의 건강이나 공백 시간에 대한 고민보다 끊이지 않는 자녀 교육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네, 게다가 아직 채 갚지 못한 부동산 담보대출도 문제입니다. 과거 급속한 경제 성장 시기에 집을 샀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현재까지도 하우스푸어로 살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임대업 대출을 받는 베이비부머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무리하게 임대업 대출을 받을 정도라면 대출 규모는 상당히 큰가 보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은 190조 원에서 20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145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에 따른 대출도 급격히 증가한 건데요. 2006년만 해도 88만 2천 명 정도였던 부동산 임대업자가 불과 10년 새에 6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2015년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에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다 함께 임대업에 뛰어들면 그만큼 투자 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다시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임대업의 경우 1인당 대출 규모도 큰 편이어서 부동산 경기나 금리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처럼 금리가 점차 오르고 경기 불황이 계속되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으로 대출까지 받은 베이비부머 리스크의 여파가 한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베이비 부머들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결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여기에 임대업처럼 큰 대출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자영업이나 생계를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추가 대출을 받는 베이비 부머들까지 포함하면 리스크 역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는 앞으로 3년 뒤인 202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중 약 130만 명이 은퇴를 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연금과 일자리에 관한 대책들 역시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베이비부머들의 고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결국 베이비부머의 노후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위한 노후 복지, 노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돼야 하겠네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8, 9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땀과 희생으로 이뤄진 노력의 대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부 차원의 노후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